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작년 12월에 조선 말기에 조선에 온 개신교 선교사들이 주로 서울과 평양에서 활동한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대구에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살피겠습니다. 1893년에 윌리엄 베어드가 대구에서 활동할 선교사들이 머물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공간은 대구 성 안의 남문에 있었는데 대지가 약 420평이고 와가와 초가 여러 채가 있는 대단히 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1897년 11월 1일에 대구에 처음 왔던 목사 제임스 아담스 부부가 한 채를 사용하였고, 또 그해 성탄절에 대구에 왔던 의사 우드베리지 오드린 존슨 부부가 한 채를 또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존슨은 빨리 의료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보낸 의료기기와 의약품 화물이 부산이 아닌 제물포로 엉뚱하게 배달된 것을 뒤늦게 알아서 그 화물을 찾는데 매우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존슨은 그냥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미국 약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대구 사람을 도우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1898년 아담스 부인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미국에서 휴양하고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고 존슨이 처방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선교사들이 머물렀던 대구 성 남문의 주거 환경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스트레스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스멜로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둘째는 스모크로 각 가정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높은 성벽 때문에 공기순환이 안 되어 갇혀서 그 일대 사람들은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운드, 즉 소음이었습니다. 밤에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 또 여인들이 따듬이 하는 소리, 그리고 심지어 무당이 굿하는 소리에 선교사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곳을 빨리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위와 높은 언덕으로 구성되어 귀신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대단히 넓은 땅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은 선교 본부의 지원을 받아 달성 서씨로부터 이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이 땅이 바로 동산동이었는데 조선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었던 서문시장의 동편에 있었습니다. 이 동산동 언덕에 올라가면은 대구 시가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고 아주 공기가 맑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동산동에 초가집을 짓고 또 밭을 일구며 생활하였습니다. 이때 이들은 미국에서 가져온 과실나무를 심었는데 이들이 심은 나무 중에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사과나무로 인하여 대구가 후에 전국적으로 사과 단지로 유명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즈음에 제임스 아담스가 존슨에게 우리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젊은 선교사가 있는지 추천해 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존슨은 어머니
친구분의 아들이 미국의 뉴욕에서 유년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친구는 내보다 나이가 5살이나 어려 내하고 크게 친하지를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담스는 그 친구에게 편지를 적어 대구의 상황을 알리고 대구에 와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자고 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존슨은 아주 정성스럽게 편지를 작성하여 어머니에게 드렸고 어머니를 통해 친구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에 있던 헨리 브루어는 신학교 졸업반이 되면서 쿠바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굳이 쿠바가 아니더라도 어디라도 갈 수 있다고 선교 본부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친구의 아들이 조선의 대구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존슨에게 편지를 적어 조선과 대구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헨리 브루어는 존슨으로부터 답장을 받으려면 최소한 6주가 흘러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뜻밖에도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존슨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는 자신이 알고 싶어 했던 조선과 대구의 상황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자신의 편지를 보고 적은 것이 아니고 먼저 이렇게 적어 왔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서 브루언이 대구에 가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브루언은 선교 본부와 또 교회의 후원을 받고 1899년에 조선의 대구에 왔습니다. 브루언이 대구에 왔을 때 존슨은 대구 제중원이란 간판을 걸고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제중원은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고종이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서 조선에 온 의료 선교사 대부분은 이 제중원이란 간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임스 아담스는 양령시로 유명한 약정골목의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899년에 아담스는 서자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서자명은 아담스와 브루언의 사역을 돕는 전도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존슨의 병원 일도 돕는 조수 역할을 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약을 팔기도 하였고 또 병원에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번호표를 나누어 주면서 농담을 걸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존슨은 자신이 외과 수술을 할 때에는 서자명의 도움을 받기보다 브루언을 조수로 활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존슨의 한국어 실력이 서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루어는 존슨이 외과 수술을 할 때에 환자를 마취시키는 역할을 주로 하였습니다. 존슨이 시키는 대로 하였는데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려고 하면 빨리 마취제를 투여하여 존슨이 외과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하던 브루어는 1901년이 되어 약혼 여인 마르다와 결혼하기 위해 미국으로 잠시 갔고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마르다와 함께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서 1902년 5월에 대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존슨의 부인 이디스 파커는 자신의 사택에서 대구의 어린 소녀들을 모아 바느질을 가르치는 바느질 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르다는 파커와 의논하여 10명
여자 소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대구에는 대남 소학교가 있었는데 이는 남성 교육기관이었고 여성 교육기관은 전무했습니다. 이 10명 여자 소학교의 학생들이 졸업할 무렵이 되자 마르다는 1906년에 10명 여자 중학교를 설립하여 상급학교 진출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선교사들이 남성 교육기관으로 세운 개성학교가 1906년에 설립되었는데 여성 교육기관이 이 마르다와 이디스 파커로 인해 이렇게 빨리 대구에 보급되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개성학교는 후에 개성고등학교로 발전하였고 신명 여자학교는 신명 여자고등학교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남녀공학이 되어 신명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버루원과 아담스는 대구에서뿐만 아니라 대구 인근의 칠곡, 선산, 군위, 성주, 고령, 김천, 구미 등의 경상북도 여러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였고 곳곳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도 또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남산교회가 이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마르다와 이디스 파커는 이런 교회들에서 여성 성경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존슨은 수술 환자나 입원 환자를 위해서는 꼭 기도를 하고 또 그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백내장이 너무 심하여 실명 위기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를 수술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그 아주머니가 스스로 걸어 나가게 되자 그 가족들은 모두 기적이라며 예수를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대구에서 최초로 제왕절개 수술에 성공하여 산모와 아기를 모두 살리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 즈음에 한 불교의 젊은 성녀가 존슨을 찾아왔는데 그는 나병에 걸려서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 마디가 잘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존슨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울면서 하소연하였습니다. 존슨은 이로 인해 나환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사제를 틀어 동산동에 초가를 크게 지어 약 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신이 직접 그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는 존슨이 대구의 젊은 청소년들을 7명을 선발하여 의학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조선의 의학교는 서울 한 곳만 있으면 된다고 고집하여 대구의 의학교 설립을 인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909년에는 7명의 학생들 모두를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존슨은 너무 과로했던 나머지 더 이상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선교사를 사임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때 대구 선교 지부의 회장이었던 브루어는 존슨이 의사로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못하더라도 목사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존슨을 목사로 세울 것을 경상노회에 건의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존슨이 비록 신학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 그동안 대구에서 보여준 모든 활동으로 볼 때 그의 신앙심이 목사직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브루언이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열린 장로교 총회에서 이 존슨의 목사 안수건이 통과가 되어서
존슨은 곧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슨의 건강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존슨은 결국 1912년에 미국으로 영구 귀국하였습니다. 존슨은 미국에서 요양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캘리포니아의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는 위원 역할을 17년이나 하고 또 다른 사역을 하다가 1951년에 소천하였습니다. 82세에 소천한 존슨의 후임자로 대구에 온 아치 플래처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감탄한 대구 애락원을 건립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소상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